이 좁은 국토에 인구가 많다. 그러면은 당연히 묵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 묵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치 이야기에 굉장히 민감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미국이나 이런데 뭐 캐나다 저 넓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대통령이 누군지 국무총리가 누군지 뭐 잘 모르면서 지낸다니까. 옛날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태평할 때는 임금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 좁은 국토 속에서 많은 인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시 정치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저도 정치 유튜브를 늘 잘 봐요. 거기서 어떤 그 삶의 방향도 제시되어지고, 또 뭐 주식을 살 건가 말 건가도 판단이 하는데 도움되고,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잘 보는 행위입니다. 보면서 그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은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나는 그러면 무슨 파이냐, 좌파냐 우파냐 했을 때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국민파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좀 속된 말로 아마 정치를 즐긴다.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니까 우파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국민파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도움된다 하면 박수를 보내고,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만 박수 보내고, 도움되지 않은 이야기면은 거기 막 밑에다가 꼬리도 답니다. 좌파에다가 좌파들이 많이, 특히 MBC 방송국에서 하는 그 뉴스에 보면 좌파 편을 잘 들더라고. 그래서 그 밑에다가 꼬리를 달면은 그 어설픈 그 이야기에 꼬리 다른 것은 그 밑에 반박글이 쫙 나와요. 그러나 맹쾌한 그 누구야 그 뭐 대통령이 어느 룸사롱에 가서 30명의 그 변호사하고 술 먹었다 하는 그런 이런 엉터리 뉴스가 왜 나오냐, 이런 데 꼬리 달면은 아무도 아예 본 척만 척해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 파가 무슨 파냐, 우파냐 좌파냐 했을 때 저는 국민파다. 정파로 말하자면 저는 국민파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했을 때 마치 어릴 때 그 만화방에 가서 무협지를 읽어보는 그 느낌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는 뭐가 주인공이 됩니까? 정의로운 자. 내 편이 누굽니까? 정의로운 자가 내 편입니다. 정의로운 자가 내 편이지 뭐 어디 힘센 자가 내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자가 막 그 힘센 자한테, 악당들한테 막 그 억눌릴 때 우리는 막 우리 스스로 붕괴감을 느끼고 그 정의로운 그 주인공을 편들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지. 정해놓고 나는 우파다 좌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도 꼭 그 나는 우파다 나는 좌파다 하고 자기 자신을 좌우파로 자기 자신을 분류하는 것보다는 나는 아니야, 나는 무협지를 읽어보는 독자에 불과해 하고, 정의로운 행위를 하는 자는 우파든 좌파든 우리가 편을 들어줘야 된다. 제 생각은 이겁니다. 최근에 그 김문수가 신영복을 언급했어요. 김문수가 신영복을 언급하기 전까지는 저는 신영복이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그 누구지? 아이고 갑자기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신영복 사상을 존경한다면은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갖고 신영복이라는 게 뭔 사람일까? 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신영복이라는 사람은 김일성주의자가 돼갖고 주체상상에 빠져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남한에
어떤 젊은이들한테 주체 사상을 강의한 사람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영복이가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김일성주의자인데 문재인이가 신영복 사상을 좋아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맞지? 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나는 뭐 신영복 그 사람 이름 모르지만은 5년간 문재인이가 해온 매스컴에서 접하는 그 뉴스만으로 평가해 볼 때, 그리고 지가 원전을 한다든가 월북을 한다든가 뭐 그런 내용들, 또 USB를 전달했다는 둥 뭐 이런저런 중국에 또 태양광 그걸 중국에서 수입해 왔다는 둥 이런 전체적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문재인 야는 공산주의인지 김일성주의인지 이런 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종북주의자이다. 이 종북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의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갑자기 누구냐 그 양반이 신영복을 존경하면 김일성주의자다 이런 하는 말에 신영복이란 게 누굴까? 의심이 싹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신영복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해봤어요. 해본 결과 내 나름대로의 내린 결과는 이거 뭐 사실과 나름이 다르다고도 사실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왜? 이거는 내가 조사한 내용이고 내가 내린 내 나름대로의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이래요. 신영복 사상 1940년에 태어나갖고 68년도에 간첩 사건으로 인해 갖고 구속됐어요. 그래갖고 88년도에 나왔어요. 3명이 돼서 나서 성공회의 대학교인가 그 대학교 교수가 되어갖고 그 이후로 30년간 대학 교수를 하다가 75세로 2006년도에 죽었어요. 이게 신영복에 대한 일단의 신상입니다. 그래서 신영복 사상은 뭔가 했을 때 한번 들다 보니까 이 사람이 27살 때 간첩 사건으로 교도소에 구속됐어요. 교도소에서도 초기에는 그 주체 사상에 관한 글도 쓰고 뭐 이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 있다가 이제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도 내고 한 20년간을 쉽게 말하면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수행을 한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수행 생활을 했어요. 그 좁은 공간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사색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이 또 생겼다. 인문주의 사상이 생겼다. 인간에 대한 어떤 그리움, 갇혀 있음으로써 생기는 인간관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의 그 김일성 주체 사상에서 어디로 넘어갔느냐, 인간 중심 사상으로 넘어갔다 이런 생각돼요. 그래서 또 거기서부터 시작돼 갖고 또 자기가 사면이 돼서 대학 교수 생활을 한 30년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은 처음처럼 더불어 숲을 보자 나무를 보지 말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는 것은 인문주의에서 전체주의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전체주의가 아니고 자연주의, 하나의 자연현상.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뭐냐 했을 때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잎이 지고 그냥 자연의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 불교다 저는 생각은요. 그러니 드디어 이제 신영복 사상의 말기에는 자연주의 사상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신영복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 아니면 인민주의 사상, 주체 사상에서 젊은 시절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문주의 사상에서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자연주의 사상으로 이 자신의 사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그 신영복 사상을 그 좌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우파들은 신영복이를 그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져 있는 자로 신영복이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들은 김일성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훌륭한 학자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 그 진중복의 초기 사상을 서로 간에 필요한 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되고, 그러나 그는 자와 우를 떠나서 순수한 신정복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주체 사상에서 인본주의 사상에서 자연주의 사상으로 건너간 하나의 훌륭한 사상가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좌파와 우파에 매달리면은 신정복이가 보이질 않죠.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그냥 순수한 자연인으로서 신정복을 바라보면은 신정복은 자연인이었구나, 그런 걸 느끼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오늘 그 종룡록 이제 벌써 아마 83층인가요? 80층에 들어와서는 갈수록 점점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그 종룡록에 거기에 보니까 이래 돼 있어요. 그 윗산, 이제 나이가 들은가 이름이 잘 안 떠. 윗산과 저기 윗산이 이제 그 윗산가니까 윗산우리가 백장이잖아요. 백장 위에가 마조 위에가 그 마조 위에가 남악해양,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능의 제자 한 축을 내는 것은 청운행사 밑에 그 석두 밑에 이제 약산 아래에 그 오늘의 주인공이 뭡니까? 가만 있어보자. 오늘의 도 약산 밑에 도가 그 누구냐 하면은 그 약산 그 동산도 일단 그 정원행사 약산 도와 그 행제간에 사람이 누구죠? 도와 행제간에 세참말로 이 큰일 나서 이제는 자꾸 이 안 떠올라갖고 동산 우남의 친행이죠.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 우남이 아까 백장 밑에서 한 20년간을 공부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데, 약산 밑에 있는 도가 자기 친동생 보고 이렇게 온나 약산 밑에서 공부하면 된다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약산 밑에서 우남이 크게 깨달았죠. 그래서 밑에 동산을 그 제자로 삼고 동산 밑에 그 조산, 그래 조동종을 만드는 정도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면은 해능 밑에 남악해양과 정운행사 이렇게 두 제자로 갈라지고, 정운행사 밑에는 석두가 나오고 남악해양 밑에는 마조가 나오고, 그 마조 밑에 백장 밑에 윗산 이래 되겠죠. 그럼 다시 이쪽에 석두 밑에 약산 밑에 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도가 그 오늘의 윗산이 도보다가 나이로 한 2살쯤 많다, 비슷한 연배였는 말이에요. 그래갖고 오늘 그 도가 그 찾아왔죠. 윗산을 찾아왔는가, 윗산이 어디서 왔는고 물었어요. 이 선사들이 어디서 왔는고 물었을 때 이 답하기가 참 예민합니다. 본래 면목에서 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내 같으면은 대구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는데, 선에서 만약에 대구에서 왔습니다 했다가는 이게 참 아직 선의 선자도 모르는 놈이구나, 완전 뺑아리도 안 된 계랄 같은 놈이 왔구나 이래 돼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도우가 간병을 하다 왔습니다
간병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도 그 만약에 큰 절에 이런 가서 큰 스님이 어디서 왔는고 이러다 하면 예, 내 시내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왔습니다. 이래 답해도 하나 일리가 있어요. 시내가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게 뭡니까? 본래 면목, 수행을 하다 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적절한 답을 하는 게 좋은데 뭐 청주에서 왔다, 부산에서 왔다, 대구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답했다가는 전문답이 이루어지질 못하죠. 그러면은 아 그래 대구는 뭐 요새 그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하고 일반 이야기로 흘러가 버리죠. 순수하고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답이 딱 보니까 이거 뭐 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굳이 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 그래서 뭐 대구의 공기가 안 좋지요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어디서 왔는고 예 저 언덕에서 구름을 잡으려 하다가 왔습니다. 언덕에서 구름을 잡으려다가 왔다. 그 역시 그 뭡니까 본래 면목을 찾으려다가 애쓰고 있다. 지금 수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우가 와서 하는 말이 예 간병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럼 간병하면 떡 떠오르는 말이 그 부처님 시절에 유마거사가 떠오르요. 유마거사가 병이 나갖고 문수보살을 들고 문수보살이 뭐 수많은 보살을 들고 문병을 갔다 아닙니까? 문병 가서 그 법이 분리법을 설파하고 그래서 그 분리법을 듣고 간병했다. 그래서 그 간병하다 왔습니다. 독을. 그래 그러면은 거기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있던가요? 독하니까 도우가 또 한다는 소리가 예 거기에는 아픈 사람도 있었고 안 아픈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이구 안 아픈 사람 그 사람들 오라면은 두 철인가 뭐 쉽게 말하면 깨친 사람들인가 이랬더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해 주시오. 그것을 말하라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본래 면목을 말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유산선사가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면목을 어떻게 말로 하냐? 그러니까 말해줘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 말하고 같은 거래요. 말하시오 하는 것이 달리 표현하면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니한테 부처가 무엇인지를 말해준들 부처는 뭐 이러고 저러고 하고 이야기해준들 수박 맛이 어떻다고 이야기해준들 네가 부처 되는 건 아니잖아. 내가 부처가 어떤 것인지 말해줄 수는 있는데 그대가 믿을란가는 모르겠네. 아이고 말했으면 해주세요. 그대가 굳이 말해둘라 하니까 내가 말해주겠다. 그대가 바로 부처이니라. 수박 맛이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수박 맛은 뭐 달고 매고 어쩌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없이 그냥 수박 한 쪼가리를 그 사람 입에다가 툭 넣어주면 끝나버려요. 뭐 봐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본래 면목 참나 밖에서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기가 수박 한 쪼가리를 먹어봄으로써 수박 맛이 어떻다는 것을 알듯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경문각지하는 자가 누구인 것을 알면서 아는 것으로서 아무래도 자신의 본래 면목을 찾지 않을까. 절대 이거는 남에게 물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에게 물어보시오. 그 묻는 자, 이 묻는 자가 누구이고 이 물음에 답을 하려는 자가 누구인가를 탁 체득할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